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제 하나원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사실 제가 이제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이제 자익적인 그런 성향으로 표현하고, 한국의 어떤 정치 세력, 자익들이 어떤 정치 세력과 이제 한 목소리를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왜 이제 한국의 이제 진보 세력이나 이제 자익 쪽의 어떤 그런 정책을 지지를 하냐면, 자익 진보 세력의 어떤 대북 정책이 그나마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을 지지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뭐 좌우 그런 이념 갈등이나 그런 정치 구도 대립 속에서 저희가 어떤 입장을 표현하고, 저는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지금의 민주주의 그런 국가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그런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을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하는 이제 탈북자를 수용하는 하나원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도 물론 이제 하나원 교육을 수료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원 교육은 사실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하지 않는 교육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 하나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북한 이탈 중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집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로 이렇게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정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하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죠. 탈북자들을 우리가 전격 수용하겠다. 뭐 사실 전격 수용하기는 97년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곧 붕괴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망상에 비슷한 그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원을, 사실은 안성 하나원, 성남 하나원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크게 또 예산을 들여서 지었죠. 근데 사실 지금 탈북자들이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지금 하나원 유지조차도 지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자, 일단 하나원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원 교육은 저는 이제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강제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뭐 직업에 대한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그럴 때 내가 원해서 가는 게 교육이거든요. 내가 대학 가고 싶다, 예를 들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것이 사실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주관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원 교육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적으로, 만일 그 교육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탈북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나 교육 안 받을래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걸쳐야 되는, 그러니까 강제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compulsory educat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 교육, 뭐 좋게 말해서 의무 교육이라고 하시는데요. 의무 교육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원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원 교육 같은 이런 시스템은 국제사회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국가들의 사회를 비추어 봐서도, 특히 이제 이 붕괴되기 전에 서독 정부가 취한 이런 입장을 봐서도 이것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저해하고, 그리고 실제 효과도 별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원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교수님들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직원분들하고도 제가 이제 드문드문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인 문제가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런 취지로 물론 하나원도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싶다. 제가 실례를 들고 싶은 게, 제가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굿피플 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굿피플 대학은 물론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었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 그냥 하나원 교육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우선 첫째, 그 학교는 자발적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그 굿피플 대학이 굉장히 제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 유익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왔던 교사진들이 하고에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강의 자체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제가 사업할 때라든가 법률 자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육이란 건 내가 원할 때 그러니까 한국 사회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뭘 모르거나 이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어떤 탈북자들이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하나원 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 진행 방식이 수용 시설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내가 아침에 밥 먹고 버스 타고 가서 내가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물론 통일부는 적절한 이유를 댑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탈북자들에는 인권 침해가 다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개 중대가 이제 거의 그냥 감옥입니다. 감옥. 거기는 지척도 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구 기준에서 보면 이건 완전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이런 수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제 어떤 수용을 할 때는 가족 면접권이라고 그러죠. 학술적으로. 가족 면접권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2달, 석 달이라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강압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하고요. 저는 이런 것 자체가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요소들은 이제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 자체도 별로 사실은 제가 마음이 없는 게, 제가 하나원 때 배웠던 게 딱 2가지가 도움됐습니다. 자, 하나는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제 운전면허 시험은 제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사실 운전면허는 밖에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탈북자들이 운전면허를 하겠다 그러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하나원 교육 운영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할 때 정부에서 그냥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겁니다. 등록비라든가 운전 면허 비용을 일체 비용을 부담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따로 수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좀 도움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영어 교육, 그런 건 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여기 하나원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탈북자들이 다수가 하나원이 필요하다라는 그걸 인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도대체 어떤 통계를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고,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왔을 때는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하나원에서 같은 동기, 같이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탈북자들이 하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제 경험을 보면 하나원 동기보다도 굿피플 대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학교, 그 탈북자 지금 하나원 교육의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굿피플 대학 동기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대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하나원 교육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이 또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자, 하나원 교육을 할 때 거기에 들어오는 일체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너희들은 새로 태어났다. 북한에서 했던 모든 것을 다 잊혀버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이런 요소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영상을 혹시 이제 그 한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보게 된다면 반드시 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요. 그러니까 마치도 그 탈북자 서로가 지내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회에 왔으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것은 싹 잊어라. 너네 완전 새로 태어났다. 여기서 새로 태어났다. 주민등록 새로 받고 이랬으니까 북한의 거는 기억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단점이 하나원 동기 호상 간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북자들 웬만하면 같이 만나지 말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가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화하라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현실하고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탈북자들 처음에 왔을 때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난 북한 애들 보니까 북한 애들 별로 이렇게 같이 안 놀 거야.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도 한국 남자들 만나 그러는데요. 한 2년 지나지 않습니까?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탈북자들이 모이는 행사들이 가끔 있잖아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있는데, 그때 가보면 처음엔 다 안 나와요. 하나 금방 나온 사람들이 그런 모임엔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을 드냐면, 이게 우리하고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틀리구나. 굉장히 거기서 이제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때 다시 하나온 사람들하고 전화를 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이어가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실례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다 이제 한국 남자들 선호를 해요. 내가 여기 와서 한국 남자들 한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하고서 한국인들을 결혼하는데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한국인들하고 결혼했다 깨주는 게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로 하나원에서 만났던 남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용하고 강제적으로 탈북자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체성, 그들만의 문화, 그들이 커뮤니티를 존중해주고 그런 걸 인정하면서 그걸 기초해서 한국 사회와 어울려 가려는 이런 교육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저는 꼭 필요하냐. 국가 돈을 들여가면서 굉장히 많은 돈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근무하고 계시거나 거기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들은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하나원은 탈북자들의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하나원 교육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취업 교육이라든가 어떤 문화 교류와 관련된 그런 교육들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원 교육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또 반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고,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주제를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